그렇게 사신이 정해진 답을 얻어 돌아오는 동안에도 조선의 신료들은 할 일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후계자 문제였다. 전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자책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옵니다. 세자책봉이 미루어진다면 여러 왕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길 것이니 나라가 혼란해지옵니다. 전하께서는 서두르시옵소서. 당연히 세자는 장남인 이방우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는 평소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결사반대하다가 끝내 조선이 건국된 것에 깊이 실망하고는 서해도 해주로 들어가 응가했다. 그러고는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냈으니 태조의 고민이 깊었다. 장남이 저 모양 저 꼴이니 그나마 왕이 될 제목은 방가와 방원인데 둘 중 누가 좋겠느냐. 그것은 전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하가 후계를 논하게 되면 조정에 혼란이 옵니다. 에이, 그래도 개국공신인데 일을 행함에 있어 누가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을 것 아닌가. 말해보시게, 방과인가 아니면 방원인가? 방글? 한편 이방원은 신복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금 조정에서 세자책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어차피 큰형님이 안 계시니 적장자 계승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나도 가능성은 있겠구나. 안 그래도 그 이유로 전하께서 고민이 많으시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방원은 서둘러 입궁하여 이성계를 알려나했다. 세자책봉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기대를 하고 있나 보구나. 아니옵니다. 소자가 어찌 언감생심. 에이, 기대하고 있다고 얼굴에 써있는데 거짓말을 하느냐. 소자 욕심은 없지만 아바마마의 대업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였고 가문의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정몽주를 죽이지 않았더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칼을 휘두르는 그 마음이 나는 걸리는구나. 그 목적이 아버님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소자는 주저없이 행하였나이다. 이성계가 이방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처음에는 정몽주를 죽인 것에 분노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되는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조선을 세우는데 너의 공이 적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에 이방원이 굳어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크게 기뻐하며 묻기를, 그렇다면 소자도 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방가와 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 세자를 정하게 되면 말해줄 것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이방원은 뛸 듯이 기뻤다. 아들만 수두룩한 집안에서 세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매우 컸다. 입이 귀에 걸리듯 하며 신덕왕후 강씨를 찾아가 배웠다. 뭐 좋은 일 있느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소자, 아무래도 책봉될 것 같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소자를 무겁게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세자 책봉에는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방우가 아니고 너란 말이냐. 형님은 이 나라를 부정하고 어딘가 숨어 살며 술만 마시고 계십니다. 그런 형님이 어찌 세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형제들 중 누구든 세자가 될 수 있는데 소자가 가능성이 크다 하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마마마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축하한다 방원아. 네가 가문을 위해 애쓴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소자 앞으로 세자가 되면 어마마마께 효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어린아이처럼 잔뜩 들뜬 마음으로 퇴거하였다. 이방원이 나간 방에서 신덕왕후는 홀로 생각을 곱씹었다. 왕자 중 누구든 세자가 될 수 있다고. 내 당장 전하를 알려놔야겠다. 한편 태조 이성계는 신료들을 불러 모아 중대 발표를 하였다. 고려는 나라의 운이 다하여 망하였고 이제 새나라 조선이 세워졌소. 그런데 새나라가 망한 나라의 도읍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허니 과인은 도읍을 옮기고자 하오. 신료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당연히 반대하고 난리가 났다. 전하,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읍을 옮기시면 그에 따른 백성의 고통을 어찌하겠습니까? 수백 년 낡은 고려의 도읍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예산을 최소화한다면 도읍을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요. 하오면 전하께서는 새 도읍지로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옵니까? 계룡산이요. 이성계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룡산의 지세를 친히 보고 살피니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겠다는 뜻이 확고하였다. 또 하루는 무학대서와 함께 계룡산에 올라 풍수지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새나라의 도읍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학대사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별로입니까? 소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풍수지리에 해박하시어 모셨는데 모르겠다니요. 도읍을 옮기는 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옵니다. 어찌 소승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말은 않으시지만 표정 보니 알 것 같네요. 계론사는 아니다 이 말이군요. 무학대사는 끝까지 말을 아꼈다. 이성계는 도읍을 결정짓지 못하고 궁으로 돌아왔다. 신하들은 반대하지, 무학대사도 별로라 하지. 임금이 되어 못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그런데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 하륜이 상언하였다. 전하, 계룡사는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냐?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사는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관계에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패가 곧 닫히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은 도읍으로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무학이옵니다. 이에 이성계는 영삼사사 권중하와 자시중 조준에게 무학을 살펴보라 명하였는데 그들이 돌아와 아뢰었다. 무학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륜말이 홀로 아뢰기를 무학의 명당이 비록 협착한 듯하지만 송도의 강한정과 평양의 장락궁으로서 이를 관찰한다면 조금 넓은 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 왕조의 비록과 중국에서 통행하는 지리의 법에도 모두 부합합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말하였다. 뭐가 그리 복잡한가? 몰라. 과인이 그냥 정할 것이니 그대들은 물러가라. 이성계는 고민이 깊었다. 하루 종일 도읍지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조차 늙은 노파가 나타나 계룡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무학인가?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가운데 정도전을 불러 물어보았다. 과인은 계룡산으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반대하고 풍수지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다. 생각 끝에 하륜의 주장대로 무학으로 가고자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정도전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하였다. 신은 음양술수의 학설을 배우지 못하였는데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음양술수를 벗어나지 못하니 신은 실로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국가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지리의 성세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술수 따위에 의지하는 하륜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렇다면 경 또한 개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자는 말인가? 아니옵니다. 새날에 새 도읍을 짓겠다는 전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전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하시옵소서. 나머지는 신이 앞장서 행하겠나이다. 그 말에 이성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전장을 누비며 전국 곳곳을 말을 타고 다녔기에 좋은 땅을 많이 알고 있다. 계룡산 말고도 딱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 있긴 하지. 그곳이 어디옵니까? 한양이네. 마음이 정해진 이성계는 서둘렀다. 신도 궁궐 조성도감을 세워 궁궐을 건설하는 사안을 맡겼다. 하루는 이성계가 한양의 옛 궁궐터의 집터를 살피었는데 산세를 관망하다가 윤신달 등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곳이다. 더욱이 좋은 아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이수도 고르니 백성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이성계는 또 무학대사에게 물었다. 새 도읍지로 한양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 이에 이성계가 여러 재상들에게 분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였다. 꼭 도읍을 옮기려면 이곳이 좋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으로 정해졌다. 하륜은 정도전에게 또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번에 내 주장대로 도읍을 무학으로 옮겼다면 단번에 정도전을 넘어설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놈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구나. 나는 언제 한번 정도전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투덜대며 궁궐을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갔다. 관상을 잘 보는 하륜은 그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왕이 될 상이로다. 그는 이방원이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였다. 이방원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조를 알려내었다. 아바마마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 너에게 무겁고 중한 일을 맡기고자 불렀느니라. 그 말에 이방원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드디어 태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덥석 그 말을 받아들였다. 소자 부족하지만 아버님의 대업을 이을 것이며 훗날에는 반드시 성군이 되겠나이다. 뭔 개소리냐, 성군이라니. 소자를 태자로 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동분면으로 가서 조상님들의 묘소를 모두 왕릉으로 바꾸도록 하라. 그 임무를 맡기려 너를 부른 것이다. 하옵시면 태자는 방과 형님이십니까? 방과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태자가 되옵니까? 그건 네가 알 것 없고 동분면으로 가서 내가 준 임무나 완수하거라. 그렇게 이방원을 보낸 이성계는 신료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하였다. 과인은 태자 책봉에 관하여 결심을 하였으니 경들은 과인의 명에 따라 책봉식을 준비토록 하라. 태자는 누가 되시옵니까? 의안대군 방석이다.